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급여를 관리하는 목적은 보통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급여를 정확히 기록을 해야 나중에 이제 해당되는 본인의 비즈니스에서 비용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회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즉 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또 얼마를 지급했는지 또 얼마가 공제됐는지를 정확히 계산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매달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5일까지 원천 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PP, EI, 텍스 이렇게 해서 공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CRA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급여 공제액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년 단위로 고용주는 1년 동안 본인이 고용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T4 슬립을 발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직원들은 T4 슬립에 의해서 본인의 개인소득세 신고를 매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캘린더 기준으로 하는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2월 말까지 T4 슬립을 발행해주고 그 T4 슬립에 대한 서머리를 국세청에다가 보고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게 보통 이제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은 나중에 EI 고용보험을 수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EI의 근거가 될 수 있는 ROE라는 것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고용주에게. 그럼 고용주는 고용 내역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레코드 오브 임플로이먼트라고 하는 ROE를 또 발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ROE는 퇴사한 직원에게 한 부 주고 또 한 부는 서비스 캐나다에다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해당 직원이 ROE를 갖고 서비스 캐나다에 이제 신고를 하면 EI 수급 대상이 되면 이제 EI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용주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ROE를 발행을 해주려면 처음에 직원이 몇 시간을 어떻게 일했는지 또 급여는 어떻게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확히 누적 관리가 돼야 최종적으로 ROE를 발행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 관리가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롤 관리에 있어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떤 항목들을 이제 공제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항목을 공제해서 정기적으로 CRA에 원천 징수해서 납부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항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통 이제 소득세, 인컴텍스, CPP, EI 이렇게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연방 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방 정부와 관련된 이제 소득세, 또 주정부, 여기는 알버타니까 알버타 주정부에 대한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월 급여를 받으시면 이제 월 급여 주기대로 아니면 또 뭐 바이위클리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급여를 받으면 2주에 한 번 단위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해당 소득세 금액의 일정 금액을 이제 공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연방은 15%에서 33%고 알버타주는 10%에서 15%의 소득세율 구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세금을 공제할 때 사실은 보통 회사에 입사한 직원들은 TD1 폼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TD1 폼이 소득공제에 대한 기본 정보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정보를 제공을 해야 고용주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적정한 공제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D1 폼, 그 다음에 알버타주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주별로 다 있는데 TD1 알버타 폼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제출할 때 양식에 보통 이제 기본 직원의 뭐 신넘버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기본 정보를 쓰고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더럴의 경우에는 1년에
13,229불, 그 2020년 기준인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이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알버타 경우에는 좀 높아서 19,369불이 모두 기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TD1 폼을 보시면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몇 가지 또 공제하는 것이 더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을 더 기재를 하면 원천 징수할 때 좀 덜 할 수가 있죠. 원천 징수가 덜 공제가 되게끔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 주기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바이위클리는 2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이 52주다 보니까 그 급여 횟수가 26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마이 먼슬리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한 달에 2번 급여가 나가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이제 12달이니까 24번, 급여의 횟수가 24번 이제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먼슬리, 월급의 경우에는 이제 매달 받는 것이니까 12회 이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금 공제 계산을 할 때 이 지급 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급 주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원천 징수 금액이 이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양식은 아까 말씀드린 그 TD1과 TD1 알버타 양식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그 사업자들은 기본 인적공제 항목이 있어요. 그 베이직 퍼스널 어마운트라고 해가지고 1년에 일정 금액은 누구나 다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한 상태인데 배우자가 전혀 소득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배우자 공제 금액을 이제 뭐 추가로 기재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본인이 뭐 직장을 다니면서 또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이제 학자금 공제 같은 거 또 소득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미리 보고를 이 양식을 통해서 하면 왜냐하면 공제 항목이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원천 징수 항목이 이제 감소가 되거든요. 급여에서 그 세금을 이제 많이 뛸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뭐 많이 띄었다가 뭐 나중에 뭐 돌려받는 건 좋지만 미리미리 많이 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면 고용주가 그 직원의 상황에 맞게끔 원천 징수액을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CPP입니다. CPP는 이제 캐나다 국민연금인데요. 캐나다 펜션 플랜인데요. 현재 그 공제율은 5.25%입니다. 그래서 고용주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5.25%, 직원 5.25% 해가지고 10.5%를 이제 공제해서 국세청에다가 이제 납부를 해야 되겠죠. 이건 2020년 기준입니다. 근데 계산을 할 때 급여 총액의 5.25%가 아니고 일단 급여에서 3,500불을 빼고 나머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5.2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 최대 소득 금액이 58,700불까지만 공제가 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CPP는 더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1년에 58,700불까지만 CPP를 납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 납부할 금액을 보면 보통 1년에 최대 공제를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2,898불. 자신이 개인 그 자영업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회사를 세웠더라도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경우에는 본인이 직원이자 고용주이기 때문에 2배인 그 10.5%를 CPP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최대 5,796불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납부할 필요가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18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CPP를 공제할 필요가 없죠. 아니면 이제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도 CPP는 면제입니다. 다만 이제 65세부터 70세일 때도 원래는 공제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제 CRA에 알리면 면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EI인데요. EI는 Employment Insurance라고 해서 뭐 우리말로 치면 뭐 고용보험 또는 이제 실업보험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직원의 경우에 이제 1.58%, 고용주의 경우에는 직원의 1.4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2.212%를 이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제액은 1년 기준으로 보면 직원의 경우에 856불, 고용주의 경우에는 1,198불을 이제 공제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또 아셔야 될 게 그 오너가 만약에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오너의 뭐 가족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또 급여를 가져가실 경우에는 굳이 EI까지 공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EI를 낸다고 하더라도 오너와 그 가족의 경우에는 EI로부터 받을 베네핏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제해서 납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으실 경우에 EI는 공제하지 않고 CPP와 세금만 공제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급여 명세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급여 명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당연히 급여 명세니까 직원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직원명과 직원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무 기간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 시작일로부터 근무 종료일까지 기간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데이, 언제 해당 급여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 기간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onthly, biweekly 또는 semi-monthly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보통 그런 근무 기간으로 이제 급여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급여 항목별 산정 내역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 급여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급인 경우에는 몇 시간 일을 했고 그 시간당 급여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제 버케이션 페이가 있으면 그 휴가 수당이 또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제너럴 할리데이 페이가 있으면 또 제너럴 할리데이 페이, 또 기타 수당 뭐 그런 금액들을 다 지급을 하면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그 산정 내역을 기록을 하는 그런 이제 급여 항목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세금, CPP, EI에 대한 이제 공제 항목을 이제 계산을 정확히 해서 그런 금액들을 일단 그 해당 직원의 급여로 해서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감된 항목을 이제 기재를 하고, 그러면 앞에 총 급여 금액에서 공제 항목을 빼면 이제 순 금액이 나오겠죠. 요것이 바로 그 해당 직원에게 발행할 그 급여 수표에 기재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만큼만 이제 수표로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위에 그 공제 항목에 대한 금액은 직원 부담분으로 일단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주 부담분 아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CPP는 추가로 50%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용보험은 1.4배를 또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그러한 그 공제 금액을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매달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항상 CRA에다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본인이 그 기록한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뿐더러 나중에 직원에 대한 T4를 발행할 때 그 해당 금액을 정확히 T4에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